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대학에서 일하면서 수업 관련해서 챗GPT와 같은 large language 모델 챗봇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등, 중등 교육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분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 강의 계획서나 강의록을 작성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 수업을 할 때 어려운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비교 설명, 아니면 단계별로 설명, 아니면 비유와 예시를 이용한 설명, 아이디어를 얻을 때 챗GPT와 같은 AI 툴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수업 자료가 이미 있으실 텐데요. 그걸 좀 수정을 하고 싶다, 보강을 하고 싶다,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요청한다거나, 학생 입장에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가, 예상 질문을 생성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토막 상식 같은 것들을 요청하는 그런 활용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출제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간단한 OX 퀴즈 같은 거 요청해서 그런 걸 활용해서 수업 마무리할 때 간단하게 퀴즈를 본다거나, 아니면 객관식 시험 문제, 출제, 주관식 시험 문제는 사실 내기는 쉽거든요. 근데 객관식 시험 문제는 뭔가 보기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관식 답안을 만약에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같은 걸 활용하시는 상황이라면 그런 걸 이제 가채점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 챗봇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보고서가 쓸모가 없어졌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과제를 내는 게 이러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런 형태의 과제는 부적절할 것 같고, 이제 역으로 LLM 챗봇을 활용하는 형태의 과제를 출제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좀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걸 분석해 가지고 또 보고서 같은 걸 내야 되거나, 아니면 강의 계획 개선 계획안을 또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프롬프팅의 기본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LM 챗봇과 대화를 할 때 언어 모델이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이용자의 입력 내용, 일종의 명령어죠. 이걸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언어 모델의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프롬프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기본 원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 그래야 좋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세 가지를 제공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가 좋습니다. Instruction, Context, Guideline. Instruction은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작업,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자 너는 무슨 역할을 한번 수행을 해줘 한다거나, 아니면 자 나는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task, role, objective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instruction을 우선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일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정보, 아마 오늘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강의록이 될 겁니다, 주로.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때 지켜야 될 세부사항, 아니면 이러이러한 형태로 출력을 해줘, 아니면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 이런 제약 조건, 그래서 디테일, 포맷, 컨스트레인트 관련된 내용들을 일종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주면,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춰서 프롬프팅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정확하게 요청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멀티링구얼 하다고 하지만, 한국어도 잘 하긴 하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수업 자료라고 해도 이제 그걸 제공을 하면서 대화를 할 때는 영어로 대화를 하고 답변도 영어로 요청을 하는 것이 대체로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너무 불편하지만 않다면 가급적 영어로 하고 마지막에 번역기를 돌리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를 이제 업로드해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때 이제 PDF 자료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laude.ai, 이게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claude.ai 구글 아이디 같은 걸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유료 이용자의 경우에만 PDF 관련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PDF를 업로드해서 뭔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천해 드릴 만한 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대표를 꼽자면 checkpdf.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그림 나온 것처럼 이렇게 PDF 파일을 올리면 옆에 그 PDF 파일을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뭔가 챗봇처럼 대화를 해서 어떤 작업을 시킬 수가 있고, 이제 그 관련된 걸 클릭을 하면 그 어디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 출처를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길게 줄글로 되어 있는 강의 자료 같은 경우라도 이제 뭔가 이러이러한 내용 클릭하면 그 내용의 출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내용이 이 출처 텍스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괜찮고,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인 스토어에 가보시면 유료 이용자만 사용 가능하시긴 한데, 뭐 AI PDF, Chat with PDF 이런 것처럼 이렇게 PDF를 업로드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가지 설치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 아이디어를 얻기 좋습니다. 이미 강의를 하고 계신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강의 계획서 이미 작성해 놓은 거를 업로드하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줘, 아니면 여기서 뭐 개선할 점이 없는지 한번 봐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예시에 AI Literacy for Research 코र्스를 만들어 가지고 5명의 석사 학생들이 들을 예정이고 15주짜리 실러버스를 만들어줘. 다음 내용들을 포함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제한되지는 않게 충분히 다른 토픽들을 넣어가지고 강좌를 꾸며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필수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 항목들을 몇 가지 줬습니다. 일단 이렇게 week 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대고 이걸 수정해줘, 이거 추가해줘, 이거 두 개는 합쳐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수정을 해나가셔도 좋고, 그냥 이제 이거를 초안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강의 계획서를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대고 더 한 뎁스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줘 라고 하면 또 내용을 더 자세하게 또 적어줍니다. 또 강의록을 작성할 때 사실 새로운 강의 준비할 때 어떤 개요를 가지고 그 강의를 구성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으면 훨씬 작업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봤습니다. 내가 2시간짜리 양리학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 헤파틱 클리어런스에 대한 내용이야. 대상은 의대 2학년 학생들이야. 디테일드 아웃라인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트로덕션부터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몇 분 정도 여기에 투자하고 이렇게 타임라인까지 구성을 해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작업을 하셔도 좋고, 여기다 대고 뭔가 피드백을 줘서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줘, 아니면 이거를 두 파트로 쪼개가지고 20분짜리로 다시 구성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할 때 뭔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하는 요령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 요청을 해서 그 설명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해서 그걸 활용해서 수업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들을 제가 좀 표시를 해봤는데, 우선 비교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well-stirred 모델, 헤파틱 클리어런스에 있는 well-stirred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거 하나만 그냥 설명을 하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상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고 그것과 비교해서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relative concept, 상대되는 개념을 이용을 하고, comparative approach, 비교 설명하는 접근을 이용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는 well-stirred 모델이 있고, 이것과 상대되는 개념인 parallel tube 모델이나 dispersion 모델과 비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서 다룰 메인 내용은 이거지만 그것과 상대되는 개념들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을 강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요청을 할 때 맨 마지막에 use a summary table, 이런 키워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머리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가지고 강의록에 넣으면 쭉 설명을 한 다음에 한번 표로 딱 정리를 해주면 학생들이 훨씬 이해하기 좋겠죠. 그 다음은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그 개념을 아주 상세하게 단계별로 설명하는 것을 그 챗봇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 관련 약물 수업에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PPI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프로톤 펌프를 이니비션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 엑스플레네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장에서 흡수되고 혈류를 타고
위에 있는 벽세포에 흡수가 되어서 벽세포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되어가지고 프로톤 펌프를 이니비션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효과들까지 이렇게 쭉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벽세포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분비가 되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그 과정이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4번과 5번 사이의 단계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주 세부 사항까지 쭉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준비해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새로운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 비유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할 키워드들은 애널로지를 이용해줘, 비유를 이용해줘, 아니면 또 real world example를 가지고 실제로 있는 그런 example을 이용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타고니스트, 대항제 약물에 대한 수업인데 competitive inhibition과 non-competitive inhibi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거기에 애널로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real world drug를 예시로 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약물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을 예시로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춤을 출 때 A와 B가 서로 짝이 되려고 하는데 C가 와서 B랑 춤을 추고 있으면 A가 B와 짝이 못 되겠지. 그런 거는 이제 컴패리티브 이니비션이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real world example로 warfarin이 바이타민 K 에폭사이드 리덕테이즈의 컴패리티브 이니비션을 하는 그런 예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미 강의록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강의 자료를 이제 PDF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이건 클라우드 모델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 첨부된 파일이 내가 사용할 강의록인데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아주 두리뭉실하게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때 이 받은 피드백을 전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있는 프롬프트입니다. What are some questions a curious student would ask after this lecture?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 이 수업을 듣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그런 점들을 질문 예시를 쭉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서 미리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고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역으로 질문해보는 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내용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줘, 설명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업로드한 그 강의록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또 재밌는 게 토막상식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What are some related fun facts I can add to gain the students' attention? 학생들이 사실 수업 들으면 지루하고 하니까 졸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뭔가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관련된 토막상식들을 중간중간 넣어주면 확실히 학생들의 집중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펩토비스몰이 나오는데 펩톨처럼 맛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펩토비스몰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 스코포라민 같은 경우에는 스코폴리아라는 플란트 이름에서 따온 거다. 로페라마이드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거는 long acting anti-diarrhea에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도 재밌게 듣겠죠.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그 오피오이드 중에서 설사약으로 쓸 수 있었던 거 뭐였지? 그냥 로페라마이드를 떠올리지 못하면 그때 교수님이 long acting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했었는데 맞아, 로로 시작하는 로페라마이드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인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살짝 넣어서 수업을 준비하시면 더 풍부한 수업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문항 출제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OX 퀴즈 만들어서 수업 끝날 때 학생들에게 시켜주면 굉장히 재밌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봤습니다. 강의로 업로드하고 Make 10 low stake yes or no quizzes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10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엔타시드는 gastric acid를 직접 인액티베이션 시키는 걸로 작용한다.
답은 ye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이제 여기다가 각각 문제에 대한 설명도 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학생들이 설명을 해주면서 넘어가면 뭔가 복습을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퀴즈를 보실 때 카후트나 멘티미터 같은 툴들을 이용하시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유제 수업 예전에 했던 건데 여기에 뭔가 퀴즈들을 제가 미리 출제를 해서 업로드를 해놓고 이제 강의 스크린에다가 이제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제가 웹사이트에 로그인 해가지고 강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핀 번호를 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QR코드를 찍고 학생들이 자기 핸드폰이나 패드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린에다 이걸 띄워놓고 자, 나트륨 아이온 재흡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는 하고 이렇게 보기 4개가 있는데 학생들은 자기 핸드폰에서 이걸 보고 take a standing lim인가 하면 이걸 딱 클릭을 하면 자기 답변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등은 누구고 지금 연속으로 계속 맞추고 있는 사람 누구고 이런 식으로 뜨니까 리더보드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1등한 학생에게 박수 쳐주고 수업을 마무리하면 굉장히 분위기 좋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또 멘티미터도 이런 식으로 뭔가 사전 설문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QR코드를 보여주면 그 QR코드를 찍고 학생들이 자기 핸드폰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자,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다, 들어본 것 같다, 처음 들어본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전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수업을 시작한 식으로 준비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주관식 문제는 출제하기는 쉽습니다. 채점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객관식은 출제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후보 문제를 이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출제를 하면 굉장히 일이 많이 편해집니다. 강의록을 이렇게 업로드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Generate 3 multiple choice questions MCQ 문제 related to the attached lecture slide. Follow the guidelines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쓰면 괜찮은 요령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정답을 보기 1번으로 배치해줘 라고 하면 이제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오답 답가지를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형이면 오답 답가지를 5가지 정답 하나에 오답 답가지 5개 아니면 6개 한두 개 더 여유있게 생성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별로인 거 하나 지워버리고 출제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안 하면 모두 정답, 모두 오답 이런 보기를 자꾸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면 안 돼 라고 가이드라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해설을 추가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설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제대로 만들어진 문제인지 이걸 보고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주관식을 가채점하는 용도로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나 유비퀴터스 베이스 테스트 형태로 시험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일부 강의들은 CBT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보급이 되면 주관식 답안이 손으로 쓴 게 아니고 컴퓨터 타이핑한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랭귀지 모델에게 주고 손쉽게 가채점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 CBT, UBT 형태의 시험을 볼 일이 없어가지고 활용은 직접 못 해봤는데 예전에 이제 CBT 시험 주관식을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길이 순서로 정렬을 해놓고 채점을 했거든요. 그럼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쭉 한 다음에 그러면 보면 대체로 아주 짧은 것들은 확실히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채점을 하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답하는 경향이 있구나 보면서 이거는 이전 것보다 이런 점을 더 추가했으니까 점수를 조금 더 높여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일관성 있는 채점이 가능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관식 가채점을 랭귀지 모델, 챗봇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해놓고 그 점수를 가지고 정렬을 해놓고 채점을 하면 훨씬 채점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점 루브릭을 주고 이런 항목이 들어갔으면 1점, 이런 항목이 또 들어갔으면 또 1점 추가, 이런 게 들어갔으면 몇 점 감점 이런 식으로 채점 루브릭을 제공하고 채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PI를 이용을 하고 약간의 코딩을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자동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LLM 기반 챗봇이 보급이 되면서 챗GPT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이 보고서
과제를 내는 것이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와 같은 형태의 보고서는 더 이상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딱 요 문구만 놓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챗GPT 같은 데다 요청을 하면 아주 그럴싸하게 만점은 아니더라도 한 90점은 맞을 정도의 퀄리티의 보고서가 순식간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그걸 보고 괜찮네, 복사, 붙여넣기, 제출, 끝, 이런 식으로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챗봇을 활용하면 빵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엄포를 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챗봇으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100%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90%의 확률로 맞춘다고 해도 만약에 정말 자기가 열심히 작성한 학생이 false positive로 당신은 AI로 작성했습니다 라는 판별 결과가 떠서 억울하게 빵점 처리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큰 문제겠죠. 그래서 챗봇 활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능한 과제 유형 아이디어를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LLM 챗봇으로 뭔가 결과를 생성하도록 만들고 프롬프트도 주면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생성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비평을 하는 방식의 과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체적으로 뭔가 궁금증을 찾아서 탐구하는 형태의 보고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형태의 과제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생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학생이 사고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과제를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플립드 클래스룸, 거꾸로 교실 형태로 그 과제 내용을 가지고 조별 토론을 하도록 시킨다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도록 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학생이 이제 100명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플립드 클래스룸으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최근에 냈던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 영상, 어떤 인터뷰 영상을 줬고 이 영상을 보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항목들은 사실 유튜브 영상 내용을 그 자막을 따가지고 자막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 2, 3번은 사실 그냥 챗봇 LLM 툴을 이용하면 그냥 생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4번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서 궁금증을 유발한 내용 한 가지와 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건 그냥 생성했더라도 뭔가 하나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기왕이면 내가 사실 이 내용을 넣고 생성을 시켜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내가 궁금한 내용 하나라도 질문을 챗봇에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작성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궁금증을 좇아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해주는 게 그냥 1, 2, 3번과 같은 항목만 나온 보고서보다는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시오 라고 하고 그런데 뭘 생성하는 프롬프트냐면 어떤 중요한 개념, 수업 시간에 다뤘던 중요한 개념에 대한 비유나 예시 이런 것들을 두세 가지 생성을 한 뒤에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평가를 해봐라.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 그게 왜 더 좋냐? 이런 너의 생각을 한번 적어봐라. 이런 형태로 과제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슨스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 이거에 대한 비유, 예시를 두 가지 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 프롬프트는 딱 고정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랭귀지 모델 베이스드 챗봇들이 일종의 랜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에너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학생들마다 비슷한 게 나오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학생이 하더라도 여러 번 생성하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반복 똑같이 프롬프트를 주고 여러 번 생성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에너지를 얘가 만들어줬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두 번째 비유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을 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왕이면 그걸 발표시키는 것까지 연결을 지으면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사실상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또 그것도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학생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또 양리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경쟁적 대항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 두 가지를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의 주차 공간에 대한 비유, 두 사람이 하나의 의자를 놓고 경쟁하는 비유, 이렇게 비유를 두 가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내용은 그래도 학생들이 자기 뇌를 사용해서 해서 제출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생성을 시켜놓고 그에 대해서 뭔가 비평을 하는 형태의 과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 피드백을 분석하는 데에도 이 랭귀지 모델 챗봇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발전하면서 설문지에 있는 주관식 답변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거든요. 예전에는 설문을 하면 객관식 답안이 이제 메인이고 주관식 답안은 사실상 그냥 참고하는 용도, 버리는 용도,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주관식 답변도 뭔가 대량의 주관식 답안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 수업 강의 평가의 주관식에 솔직한 내용을 한마디라도 좀 적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주관식 내용을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가 진행된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한 강의 평가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관식도 꼭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 내용은 대학생 강의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대학 본부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동어 강의에 대한 학생 피드백 요약 보고서 개요 이런 거였습니다. 이 수업의 강점에 대해서 학생들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개선점 및 제안 사항도 만들어줬고 결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 내용을 놔두고 내년 수업을 준비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일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강의 평가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점점 강제되는 곳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개선 방안을 그냥 적당하게 적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이 줬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뭔가 개선점 및 제안 이런 내용들을 라지 랭귀지 모델과 상의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서 만들어서 넣으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그런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입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 AI 챗봇, 챗GPT, 클로드 이런 것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곳, 강의 계획서나 강의록 작성할 때 초안 같은 걸 짤 수도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 비교 설명, comparative approach, 아니면 스텝 바이 스텝 설명, 아니면 analogy and example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록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내용 보강할 때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학생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재미있는 토막 상식, fun fact 추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 문항 출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OX 퀴즈 같은 거 간단한 것들, 아니면 객관식 시험 문제 출제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주관식 가채점 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하고, LLM 챗봇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과제 유형에 대한 아이디어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혹시 이제 더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제가 챗GPT를 그 플립드 클래스룸 의학 용어 코스에 이제 적용한 사례를 하나 정리를 해서 한국의학교육학회지에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의학교육에 이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내용도 하나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챗봇을 이용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산 몰릭 선생님이 작성하신 Using AI to Implement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in Classrooms, 이것도 이제 프리프린트 형태로 올라와 있는 논문이고, New Modes of Learning Enabled by AI Chatbots, 이 내용도 관련된 과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출제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